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단편이죠? 네네. 제목이 특이합니다. 네, 우리 이웃의 범죄 단편집 중에서요, 네, 제목이 정말 특이해요. 기분은 자살지망. 기분은 자살지망. 네, 이게 제목이 지금 막 들으시면 이게 뭐야 싶으실 텐데, 네, 다 듣고 나시면 이래서 제목이 이렇구나 하는 걸 네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야베 미유키는 뭐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작가죠. 미미 네. 여사라는 별명이 있고 1987년도에 데뷔를 했잖아요. 네, 우리 이웃의 범죄 단편으로 이제 데뷔를 했죠. 네. 네, 네, 그 똑같은 제목으로 단편집을 냈는데 그게 1990년도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단편집 안에 들어있는 작품, 오늘 그 기분은 자살지망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34년 전에 나온 건데 지금도 책이 팔리고 있어요. 네, 아마 이제 그 국내에는 그 2008년도쯤인가요? 그때 이제 소개가 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2010년도에 아, 나온 네네. 예, 예. 북스피어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 이웃의 범죄라는 단편집인데 여기 부제가 있어요. 일본 미스터리의 여왕이 쓴 첫 네. 단편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작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단편집이니까 한 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 그 한번 들어보시고 재밌다 싶으시면 책을 직접 구매해서 읽으시면 더 다른 작품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다 하는 걸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기분은 자살지망 요게 언제가 배경인가요? 이제 그 1980년대 한 후반 정도로 이렇게 보이고요. 뭐, 이제 워드 프로세서가 막 나오기 시작해서 그걸로 이제 뭐 어, 작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한 그 네, 정도쯤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초창기 작이라 그런지 굉장히 좀 신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촘촘하더라고요, 작품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거고, 네. 그 당시에 27살 때였나 봐요. 데뷔하셨을 때가. 네. 근데 그때 그 심사위원들로부터 아주 신선하다는 평가를 많이 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하고는 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작가 미미 여사의 어떤 초창기의 모습, 초창기의 작품들의 매력을 한번 네.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인물들은 누가 나올까요? 네, 일단 그 슈에이라는 20대 그 신출내기 추리 소설가인데요. 이제 남자인가요? 남자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 20대고 나이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 네네 20대 정도로 이렇게 보이고요. 하여튼 신출내기 추리 소설가. 예. 네. 그리고 이제 나카다라는 중년 남성 한 55살의 이제 남성인데요. 네. 굉장히 유능한 레스토랑의 홀 매니저인데 네. 희귀병에 걸려서 조금 좀 힘들어하면서 이제 아, 그 네, 이야기가 아이고 전개가 그 됩니다. 네. 희귀병 환자라는 점이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이게 요즘 55살이면 뭐 청년이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80년대 55살이면 상당히 이제 중년 중에서도 뒤쪽에 계신 분이실 네, 거다라고 생각을 아무래도 하고 목소리를 네. 낼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음, 그 소설 내용을 이제 전해드리다 보면, 네. 이게 1980년대 뭐 후반, 90년대 이전이구나라는 걸 좀 감안하고 들으시면은, 네, 그러게요. 조금 더 네,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창기 작품들의 매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단편 기분은 자살지망 북테일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 줄거리 해설해드리고 낭독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소설가 슈에이는 추리소설을 쓰는 신출내기 작가입니다. 그런 슈에이에게 인근의 유료 공원 산책은 매우 중요한 오전 일과입니다. 복잡한 플롯을 만들지도 않고 기발한 살인 트릭으로 골머리를 앓지도 않고 또 멋들어진 표현을 생각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직업상 운동 부족인 그에게 걷기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아직 골프를 하기에는 경제적 능력이 좀 딸리고 또 테니스는 옷차림이 좀 거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인근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걸었는데 오전 시간에 유모차를 밀고 나오는 주부들 무리와 또 아이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호기심과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이곳 유료공원으로 산책 장소를 옮긴 건데요. 일전에 어린이 공원에서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젊은 남자인 슈에이가 오전에 공원을 어슬렁거리고 있자 이봐요 젊은이 직장이 없으면 우리 공장에서 일해볼래요? 라고 말을 걸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슈에이는 돈을 지불하더라도 인근 유료공원으로 좀 더 조용하게 산책을 하고 싶어서 장소를 옮겼고요. 산책을 하면서 평일 낮 시간에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 도중에 친숙한 얼굴이 보이는데요. 50대 중반 정도의 훤칠한 중년 신사입니다. 산책할 때마다 자주 만나는 얼굴이라 가벼운 눈인사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사이인데요. 그런데 이날은 그 중년 신사가 젊은 소설가 슈에이에게 말을 겁니다. 선생님, 선생님, 추리 소설을 쓰시는 슈헤이 선생님이시죠? 네, 뭐 제가 슈헤이는 맞습니다만, 그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좀 그만둬 주시지 않겠어요? 전 아직 그럴 주제는 못 되거든요. 슈헤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슈헤이는 나이도 실제로 그 신사의 절반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자 중년 신사가 죄송하다고 말하며 다시 말을 이어갔다. 제가 책은 진작부터 읽고 있었지만은 얼굴은 작은 사진으로밖에 뵌 적이 없어서 좀처럼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못 걸었거든요. 제가 실은 선생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시라면 분명히 훌륭하게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고요. 그렇게 말을 꺼내더니 중년 신사는 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아이고, 제 소개도 아직 하질 않았군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낙하다라고 합니다. 실은요, 저 선생님께서 저를 좀 죽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슈에이는 중년 신사 나카다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 담배와 라이터를 모두 떨어뜨립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농담이겠거니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추리소설가를 만나면 그런 짓궂은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실제로 완전 범죄나 금융사기 방법을 생각해달라는 지인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중년 신사 나카다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자신은 자살을 마음먹고 경찰 수사나 법의학 감정에 대한 책도 산더미처럼 읽었는데 그 결과 경찰을 속이기가 힘들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본인은 자살로 보이면 안 되고 타살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각별히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고 싶다며 슈에이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자 슈에이는 추리소설 속의 범죄는 반드시 해결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범인 측에서 보면 실패함으로써 범죄가 완결된다는 거죠. 슈에이의 이런 설득에도 나카다는 물러섬이 없습니다. 오히려 큰 돈을 지불하면 할 수 있겠냐고 슈에이를 역으로 설득합니다. 나카다의 이런 돈 얘기에 추리소설가 슈에이가 답을 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해치우는 청부업자는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상대를 좀 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군요. 치무리하는 슈에이를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중년 신사 나카다는 혼잣말을 했다. 그 방법이 안 된다면 이 야쿠자나 뭐 그런 사람한테 부탁해서 정말로 죽여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군요. 자신이 살해당한다는 얘기를 간단하고 태연하게 마치 이발이라도 하러 가는 양 말하는 나카다를 슈에이는 진귀한 금붕어라도 발견한 듯이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나카다에게 말을 걸었다. 나카다 씨라고 하셨죠? 왜 그렇게 죽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게다가 자살로 보이면 곤란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당신은 저를 지금 굉장히 귀찮은 입장으로 밀어넣으셨어요. 당신은 지금부터 이런 의뢰를 두 말 않고 받아들여줄 사람을 찾아내서 순조롭게 성공을 했다고 치시자고요. 그때라면 저로서도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당신이 어떤 식으로 죽든지 저는 이 당신이 자살을 하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저한테 이 도 이상의 문제가 생기고 마는 거죠. 슈헤이가 이렇게 말을 하자 중년 신사 나카다는 그런가요? 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더니 대답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유를 말씀드리죠. 제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의 마음이 바뀐다면 정말 좋겠네요. 아유, 그건 무리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슈에이가 심술궂게 재빨리 대답했다. 하지만 나카다는 듣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사실 저는 곤란한 병에 걸렸어요. 슈에이 선생님, 혹시 돌발성 미각 감퇴증이라는 병을 아시나요? 이렇게 대화를 하던 추리소설가 슈에이와 중년 신사 나카다는 유료 공원을 나와 나카다의 직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 올랐습니다. 나카다는 슈에이를 자신의 직장으로 데려가는 게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시키기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돌발성 미각 감퇴증. 말 그대로 맛을 느낄 수 없는 병인데요. 슈에이는 처음 듣는 병명이긴 하지만 약간의 흥미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병에 대해 나카다에게 물었는데요. 나카다는 작년 말 독감에 걸렸다가 병원에서 해열제와 항생제를 받아 일주일간 복용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진짜 병은 그 후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나카다가 슬픈 듯이 말했다. 저는 호랍이라서 가사 전반을 저 혼자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날 아침도 토스트를 굽고 홍차를 끓였어요. 병을 앓은 후니까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토마토와 오이를 조금 썰어가지고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에 든 음식을 전부 토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쓰레기 맛이 났기 때문이죠. 음식물 쓰레기 맛입니다. 냄새도 그랬고 말이에요. 전 그때 내가 썩은 채소를 조리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독감으로 일주일씩이나 누워있던 후였으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토마토도 오이도 결코 상하지 않았었어요. 제 냉장고의 야채실은 성능이 우수하거든요. 그런데 온 부엌 안의 음식들이 코가 비뚤어질 정도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샐러드를 만들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는 느꼈었는데 실제로 음식을 입에 넣으니까 그 사실이 확실해진 겁니다. 그 정도면 진짜로 전부 상했던 게 아닐까요? 슈헤이가 이렇게 말했지만 나카다는 무시하면서 계속 말했다. 저는 집 근처 모닝 세트를 파는 밭집에 가서 이 토스트와 커피를 주문했는데요. 근데 거기서도 썩은 맛이 나는 거예요. 이 토스트와 커피에서 썩은 맛이 나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일주일가량을 그런 상태로 지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거죠. 그러다가 간신히 저도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감기가 완전히 낫지를 않아서 입안이 쓴 거다 하고 억지로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병원에 가서 돌발성 미각 감퇴증이라고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게 되었죠. 나카다는 그 일이 떠올랐는지 진절머리가 난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엑스레이를 찍고 저기서 바늘에 찔리고 코에 관을 쑤셔 넣고 뭐 CT 스캔인지 뭔지로 머리 내부를 들여다보고 끝내는 심신증이라 진단을 받고 정신과까지 갔었어요. 의사들은 제 마음속 업무에 대한 혐오감이 무의식 중에 쌓이는 바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저는요, 제 일을 사랑하거든요. 물론 긍지도 있고요. 근데 의사들은 제가 그렇게 주장하면 할수록 억압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저한테 정신안정제를 처방하는 겁니다. 아유, 아주 그냥 지독한 일을 당하셨군요. 슈헤이가 동정을 표하며 말했고 나카다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나마 저는 운이 정말 좋았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병명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정확한 진단을 내린 의사는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였는데 이제 괜찮다. 어떤 병인지 알았으니까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더군요. 이 돌발성 미각 감퇴증이라는 거는 독감이나 간염 같은 이 바이러스 감염증 후에 일어나는 증상인데 미각과 후각이 심하게 망가져 버리는 병이에요. 몸 안에 어떤 종류의 금속이 결핍되면 일어난다고 하던데 뭐 보통은 아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근데 제 경우는 좀 달랐어요. 보통 이런 증상에 사용하는 방법은 경구 아연요법, 그러니까 아연 정제를 입으로 먹는 것인데, 근데 전 그것으로 낫지 않더군요. 즉, 저는 그 젊은 의사가 말한 보통에 들어가지 않는 환자였죠. 이렇게 중년신사 나카다는 일상에서도 100만 배쯤 심하게 느껴지는 배기가스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맛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차가운 우유나 아이스크림은 지독한 맛이 나지 않아 입안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 밖에는 링거로 영양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인간의 몸에 필요한 미량 금속을 닥치는 대로 나카다에게 시험해보며 나카다를 치료하겠다고 하지만 나카다는 의사가 치료법을 발견하는 게 빠를지 자신이 영양실조로 죽는 게 빠를지 의문입니다. 그나마 숲속에 있으면 조금 낫기에 슈에이가 산책하는 유료 공원에서 기력을 쌓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동안 택시가 한 번화가에 멈췄고 그 순간 슈에이는 나카다가 죽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또 그를 진단한 의사들이 처음에 심신증이라고 진단했던 근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나카다의 직장은 독일풍의 펍 같은 모양새의 커다란 레스토랑 그릴 이소자키라는 곳이었고요. 나카다는 그곳에서 홀 매니저를 맡고 있었습니다. 업계에 소문날 정도로 제법 유능했고요. 덕분에 슈에이는 상석에 앉아 맛있는 런치 메뉴를 먹게 됐습니다. 여기서 나카다는 고충이 하나 더 있다면서 오너에 대한 고민을 추리소설가 슈에이에게 털어놓습니다. 나카다가 슈헤이에게 말했다. 제가 근무하는 이 레스토랑의 오너는 이곳을 별스럽게 새침 떠는 고급 가게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메뉴도 전부 영어나 프랑스어로 적고 그걸 읽을 수 없는 손님은 쫓겨날 만한 가게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게 말이죠. 라이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반년 정도 전에 이 가게에서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둔 곳에 이 라파예트라는 가게가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기분 나쁠 정도로 고급 지향이라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단한 인기를 얻어서 말이죠. 이 오너는 그 라파예트라는 이 레스토랑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럼 손님을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까? 요즘 귀족 취미라는 게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슈헤이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카다가 일하는 레스토랑 그릴 이소자키는 손님이 줄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오너는 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급 가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너와 직원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저런 가게 사정을 설명하던 나카다가 갑자기 숙연하게 손톱을 바라보더니 슈에이에게 다시 말을 했다. 실은 말이죠, 선생님. 저한테는 꿈이 있습니다. 작아도 좋으니까 느낌이 좋은 책방 아저씨가 되는 꿈이에요. 에? 갑자기 책방이라고요? 그건 꽤나 분야가 다른 거 아닙니까? 슈에이가 이렇게 묻자 나카다가 대답을 했다. 저는요,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취미라고 하면 이 독서 정도예요. 그리고 서적에 대해서 일가견도 있고요. 특히 요리에 관한 책이라면 앞으로 선생님이 뭔가 자료가 필요하시게 되면 어떤 것이라도 즉시 갖춰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네, 뭐 아무래도 좋아요. 어차피 이루지 못할 꿈이니까요. 책방 주인이 될 상상을 하며 황홀해하던 나카다는 정신을 차렸다. 그러다가 마침 셰프 추천 런치의 또 다른 메뉴, 인도풍 스파이스를 더한 양고기 스튜 냄새에 약간 안색이 창백해졌다. 실제로는 냄새 덕분에 이 배가 부른 슈에이조차 식욕이 느껴질 정도였지만 말이다. 나카다가 슈에이에게 다시 말했다. 선생님, 이젠 좀 아시겠지요? 요리 냄새에 둘러싸여서 요리를 서빙하고 손님에게 권하고 정리하는 일이 제 직업이에요. 그러니 이 병을 짊어지고 계속하는 것은 상당히 벅찬 일이죠. 무척 괴롭거든요. 인내의 한계에 달해버린 겁니다. 이런 사정을 들은 추리소설가 슈에이는 그럼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레스토랑 홀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나카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카다는 아직 55이라며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도 아직 정년까지는 좀 남아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자 이번에는 그럼 스카우트를 받았다면서 그만두는 건 어떻겠냐고 다시 슈에이가 권합니다. 스카우트를 진짜로 받든 받지 않든 그냥 그걸 구실 삼아 그만두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카다가 일하고 있는 업계가 워낙 좁은 바닥이라 날조를 하면 금방 들통이 나 그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나카다가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다른 직원들이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하며 그만두고 싶어 했는지 미심쩍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쯤 되자 슈에이는 전염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자신의 병을 계속 숨기려 하는 나카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합니다. 나카다 씨, 당신은 지금 불합리한 궤병의 시상제예요. 창피할 일도 숨길 일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자 나카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제 병은 남들에게 알려지면 아주 곤란합니다. 제 병은 원인을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종류의 금속 결핍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게 왜 결핍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의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단언을 하지만은 어쩌면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지도 모르죠. 저 자신도 그런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으니까요. 인플루엔자에 걸렸던 사람들 전부가 저처럼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유전 요소가 있다면 곤란해지는 게 있어요. 제 하나뿐인 아들이 요리사거든요. 지금 프랑스에서 공부 중인데요. 장래가 촉망되는 녀석입니다. 그놈 앞날에 쓸데없는 그림자를 들이우고 싶지는 않아요. 뭐 일본인의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뭔가 감당할 수 없는 병과 마주치면 뭐 금방 혈통이니 가게니 하며 들고 나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아들 녀석 주위에 묘한 소문이라도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저것 다 안 된다는 나카다의 말에
슈헤이는 약간 귀찮아지기 시작했지만 다시 방법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해고를 당하시면 어떻습니까? 뭐 그거라면 더 이상 다른 가게도 당신을 쓰려고 하지 않을 테고요. 이 병과 타협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일을 찾으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 대체 지금 와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 제 생활비와 아들의 비싼 유학비를 댈 수 있을까요? 저는 홀 매니저로는 나름 인류가 되었지만 장부 하나 쓰지 못합니다. 게다가 운전면허도 없고요. 나카다가 이렇게 말하자 슈헤이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퇴직금 정도는 받게 되시잖아요. 그걸 미천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저희 오너는요, 누구나 다 아는 구두쇠입니다. 구두쇠라고요. 이 개인적인 이유로 하물며 문제를 일으키고 그만두는 사람한테 퇴직금을 챙겨주겠습니까? 이 선생님은 아까부터 무슨 말만 하면 그만두라고 간단히 말씀하시지만 일을 그만두면 전 대체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래요. 역시 제가 죽는 게 제일입니다.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말이죠. 불의의 사고든 강도의 습격이든 뭐든 좋아요. 제가 내 자신의 의지로 죽었다는 사실을 들키지만 않도록 완벽하게 죽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캐고 다닐 일도 없겠죠. 병에 관해서는 의사가 비밀을 지켜줄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아무도 상처 입지 않고 저도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보험회사가 돌봐줄 겁니다. 뭐 다행히 저는 아주 높은 금액의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나카다의 얘기를 들은 작가 슈에이는 자신이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다만 나카다를 죽이기 위한 건 아니고요.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나카다가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나카다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신용을 얻지 못한 슈에이는 그날 오후부터 머리를 쥐어짭니다. 그러면서 나카다의 얘기가 진실인지 조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돌렸는데 신문의 헤드라인이 갑자기 눈에 들어옵니다. 환자로부터의 감염, 그리고 그 옆에 더 커다란 헤드라인, 관리 미비인가 3명 사망. 이런 기사를 보고 신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늘 산책하던 공원에서 나카다를 만난 슈에이는 나카다가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 그릴 이소자키의 경영 상태를 묻습니다. 장사는 매우 잘 되고 있다는 나카다의 대답을 듣고 좀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슈에이는 흥신소에 의뢰를 했고요. 그 흥신소를 통해 이소자키 레스토랑의 경영 상태가 매우 좋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근거로 슈에이는 나카다에게 곧 좋은 소식이 있다며 이렇게 전하고 서점 운영할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나카다는 어리둥절했지만 열심히 서점 경영 공부를 하겠다고 단언합니다. 서점 경영을 위한 나카다의 결의가 얼마나 확고한지 확인한 후 슈에이는 업무용 워드 프로세서 앞에 앉아 몇 장째인가의 편지를 작성합니다. 사실 슈에이는 나카다에 대해서도 은밀히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사실 그 조사 비용이 더 들었는데요. 조사 결과 모두 슈에이가 안심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나카다는 본인 진술대로 업계에서 유능한 홀 매니저였고 외아들도 요리사였습니다. 뒷받침할 증거를 잡지 못한 부분은 나카다가 돌발성 미각 감퇴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렸다는 것뿐인데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의사는 입이 무거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니까요. 하지만 나카다가 일정한 날짜에 어떤 큰 병원을 통원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로 슈웨이는 안심하고 사기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슈웨이는 워드로 작성한 편지를 봉하고는 나카다에게 전화를 걸어 나카다의 주치의나 다름없는 그 의욕 충만한 젊은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나카다의 주치의는 어떻게든 나카다의 병을 고치겠다고 했을 만큼 의욕이 충만했거든요. 이제 슈에이는 드디어 의사를 찾아갑니다. 슈에이가 그 젊은 의사에게 무언가를 부탁했다. 아마도 앞으로의 작전에 의사의 소견서나 관련 진술이 필요한 듯 보였다. 협조 요청을 받은 그 의사는 자신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이라며 거절을 했다. 그러자 슈에이가 이렇게 말했다. 이거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을 살리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자 의사는 그럼 들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또 자신이 이 일에 가담하게 되면 그걸 빌미로 당신이 나를 협박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거절했다. 그러자 슈에이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작가라서 일단은 인기로 먹고 삽니다. 신출내기지만요. 이 당신을 협박할 만한 얘기는 그대로 저한테도 위험한 얘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번 일에 협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케이 하지 않는다면 나카다 씨는 담당 의사를 바꿀 거예요. 이 돌발성 미각 감퇴증이란 병은 굉장히 희귀한 병이죠. 나카다 씨가 떠나버리면 아마 앞으로 당신에게 그 병을 연구하고 치료할 기회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슈에이가 말하자 그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협력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내걸었다. 조건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의사는 슈에이에게 백지 한 장을 건네줄 것이고 거기에 무엇을 어떤 식으로 기입하면 좋을지 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입은 전부 슈에이가 해야 한다. 의사가 직접 기입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의 이름도 실제 나카다 주치의 이름을 적으면 되지 않고 적당히 만들어서 적으라는 것이었다. 이 말인즉슨 법에 위반되는 일은 본인은 직접 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 조건을 들은 슈에이는 이거면 충분하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렇게 슈에이가 나카다의 주치의와 만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레스토랑 그릴 이소자키의 나카타 홀 매니저는 조금 창백한 얼굴로 오너에게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늘 싱글벙글 웃는 모습을 보이던 오너는 면담을 요구한 나카다가 내민 협박장을 보고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협박장은 그제 소인으로 보내는 사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고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나카다 씨에게 우리는 당신이 귀여워하는 룸살롱 아가씨를 알고 있다. 여기까지 보고 오너는 폭소했습니다. 나카다는 아내가 죽은 지 이미 10년이 지났기에 이런 내용이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자 나카다는 다음 내용을 읽어보라고 전했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아가씨는 일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해서 매우 면밀한 건강 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명백한 B형 간염 환자임이 판명되었다. 면밀한 조사에 의해서 그녀가 감염된 시기는 지난 가을 초순이라고 판명되었다. 또 그녀의 기억에 의하면 당신이 그 시기 이후로 매달 특정한 날에 수차례에 걸쳐 그녀에게 접대를 받았음이 분명하다. 때문에 당신도 자각 증상 발견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 바이러스의 보균자일 가능성이 극히 높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경고하는 바이다. 이런 편지 내용이었다. 편지를 다 읽은 오너는 나카다에게 검사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낙하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 결과 양성이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면서 낙하다는 진단서를 내밀었다. 이 진단서가 바로 낙하다에게 미량 금속의 경구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의욕 충만한 의사에게 협력을 구해서 휴예이가 날조한 문서인 것이다. 백지 진단서에다가 벼락치기 교사가 된 의사의 지도를 받아 너무나도 바쁜 대형 병원의 근무의가 쓴 글씨처럼 휘갈겨 쓴 문자다. 사실 휴예이는 지독한 악플이라서 딱히 글씨를 휘갈겨 쓰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러저러 여차저차하게 기입을 하고 변두리 번화가의 빠찡코 가게에서 만든 의사 이름의 고무인과 한 개의 250엔짜리 막도장으로 완성한 물건이다. 검사에 착오는 없었느냐는 오너의 질문에 낙하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저의 담당 의사 얘기로는 이런 단순하고 간단한 검사에 착오가 있을 리가 없다고 합니다. 기력 검사와 똑같다고 하더군요. 낙하다는 아무렇지도 않은 몸짓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오너의 손에서 진단서를 도로 뺏었다. 이것도 추리소설가 슈헤이가 단단히 미리 일러둔 일이었다. 오너는 편지를 구깃구깃 뭉치면서 물었다. 가게 건강검진 때는 아무 일도 없지 않았느냐? 또 설사 B형 간염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건 무서운 병도 아니고 쉽게 전염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러자 낙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게의 건강검진은 매년 4월이지요. 올해 검진은 이제 곧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요,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실은 편지가 한 통 더 왔어요.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이렇다. 우리는 처음 연락하고 나서 수일간 당신의 행동을 감시했다. 그리고 나카다 씨 역시 바이러스 보균자임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한다. 당신이 그 업소 아가씨에 의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되고 난 후에도 레스토랑 그릴 이소자키의 종업원으로서 식사로 온 손님을 상대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사실이 세간에 폭로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다. 바로 이런 편지 내용이었다. 편지를 읽던 오너는 편지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카다는 저들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오너에게 말하며 이렇게 된 이상 자신은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그러자 오너도 나카다에게 그만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일로 나카다만 협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릴 이소자키 레스토랑 전체, 그러니까 오너가 경영하는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너에게도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거죠. 나카다가 가게를 그만둔다고 해도 그가 이 가게에서 일했다는 사실은 남아있는 거니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나카다가 오너에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오너께서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그들이 저에 관해서 폭로를 해버리면 오너는 아마 무척 피곤한 입장에 놓이게 될 거라고 제 주치의가 말하더군요. 이 일이 각 점포에 미칠 영향, 당연히 악영향이겠죠. 아까 B형 간염은 그렇게 간단히 옮지 않는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확실한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B형 간염이라는 병 자체보다도 그에 관한 세간의 오해, 이 잘못된 생각 쪽이죠. 선예로 이 정부와 의학 관계자들이 그렇게나 열의와 의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에이즈가 전철 손잡이로도 옮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나쁜 소문이란
그 진위보다도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만 기억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아주 위험한 시기고요. 이렇게 말하며 낙하다는 안주머니에서 신문을 잘라낸 조각을 꺼냈다. 환자로부터의 감염이라는 헤드라인을 펼쳐 보였다. 이 신문의 헤드라인 역시 슈헤이가 미리 보고 준비해 준 것이다. 신문을 펼치며 낙하다가 오너에게 말했다. 이게 바로 일주일 전의 사건이에요. 도대의 사립병원에서 B형 간염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와 간호사가 급성 간염으로 죽었다는 내용이죠. 원인은 아마도 주삿바늘에 있었던 듯해요. 순직이고 또 비극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B형 간염은 무섭다라는 말밖에 하지 않더군요.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기는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사실 따위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또 설령 B형 간염에 걸렸다고 해도 어지간한 일로는 급성 간염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하는 사실도 유포된 소문 속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렸지요. 무섭다는 편견만 남아있고요. 게다가 제가 가정의학이라는 책을 찾아보았는데요. 거기에는 B형 간염이 경구적으로도 전염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저희 가게와 라이벌격인 라파예트 레스토랑에게도 알려진다면. 오너는 라파예트 레스토랑 얘기가 나오자 표정이 바로 변했다. 오너는 나카다의 이 얘기를 듣고 괴로워하며 심사숙고하더니 협박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나카다는 얘기를 듣고 어쨌든 자신은 더 이상 근무는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곳을 그만두면 다른 가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올 수도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자 오너는 그건 뭐 자신이 알 바가 아니라며 새로운 곳의 오너도 자신처럼 돈을 뜯기겠다고 비아냥대듯 말을 합니다. 이에 나카다는 자신은 도리상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요. 오너는 그렇다면 다른 일을 찾으라고 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때 오너의 뒷모습을 향해 나카다가 다시 입을 엽니다. 제가 갑자기 이 가게를 그만두고 그 뒤에 어딘가에서 온 권유를 뿌리친 채 이제 와서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작을 한다면 업계 사람들은 모두 수상해할 겁니다. 이유를 추궁당하기라도 한다면 저는 서툰 사람이라서 언젠가 모든 사실을 얘기해 버릴지도 모르지요. 나카다가 이곳을 그만두면 사태를 악화시킬 거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자 오너는 뒤돌았던 몸을 다시 돌려 앉았다.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렇다. 나카다는 이 가게를 그냥은 그만둘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치에 계속 있을 수도 없다. 그것은 나카다 자신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오너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잠시 후 나카다에게 이소자키 레스토랑의 지배인 자리를 권했다. 하지만 지배인 역시 요리가 놓여있는 테이블에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카다는 거절했다. 그러자 오너는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호텔의 지배인급으로 일해보는 건 어떠냐고 말했다. 이에 나카다는 90도로 절을 해 보이며 입을 열었다. 그건 대단히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것 또한 다른 의미로 세간의 의심을 살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호텔 경영에는 완전히 초짜니까요. 자영업으로 시작한다면 몰라도 이 다른 곳에 월급쟁이로 옮겨간다는 것은 바로 이거다. 추리소설가 슈헤이는 여기서 자영업자라면 몰라도 이 부분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단단하게 일렀다.
요식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크든 작든 독립에 대한 꿈을 품고 있다고 하니까 결코 부자연스러운 언급은 아니다. 자영업이라면 몰라도 라는 말을 듣고 한 10초간 궁리를 하던 오너는 그렇다면 자신이 퇴직금을 듬뿍 주면 어떻겠냐며 매물로 나온 물건을 찾아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네가 나한테 간청을 했고 내가 그걸 허락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때만은 나카다도 연기라는 생각 없이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기뻐했다. 오너는 오랫동안 헌신한 나카다에게 퇴직금을 호기롭게 내주는 모습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배포 있어 보이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그런데 잠시 후 나카다가 다소 불안한 듯이 말을 했다. 제가 이 다른 종업원들이 생각하는 시가와 매우 동떨어진 금액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의심을 살 텐데 괜찮을까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할 정도의 미천이라면 꽤 큰 돈인데 말이죠. 그러자 오너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협상을 끝내고 헤어지려는 순간 오너는 협박장이 업소 아가씨나 기둥 서방이라 할 만한 야쿠자가 썼다고는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잘 썼다며 중얼거렸다. 그 얘기를 듣고 나카다가 덧붙였다. 요즘 야쿠자들은 꽤나 보통 내기가 아닌 게지요. 이렇게 해서 나카다는 드디어 서점을 차렸고요. 배달돼 오는 책들을 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쿄 근교 5분만 걸어가면 시원한 숲에 둘러싸인 산책로로 나갈 수 있는 신흥 주택지 한 귀퉁이에 조신한 책방입니다. 슈에이는 이런 곳에서 장사가 될까 걱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 연내에 하나, 또 내년에 또 하나씩 커다란 사립대학이 근처로 이전해 온다고 하네요. 이 모든 아이디어를 제공한 추리소설가 슈에이는 나카다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퇴직금이요? 저 퇴직금으로 1,000만 엔을 받았어요. 나카다가 대답하자 휴에이가 다시 말했다. 에이, 정말 그것뿐이에요? 그 오너 정말 구두쇠네요. 조금 더 협박을 해줄 걸 그랬나 봐요. 아, 오너한테 개인적으로 1,000만 엔을 더 받았어요. 제 생각에 오너는 전례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더군요. 그러니까 예전 동료들에게는 퇴직금으로 1,000만 엔만 받았다고 말하라며 몇 번이나 다짐을 받더군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선생님께서 배운 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2,000만 엔을 받은 셈이죠. 근데 선생님은 오너가 틀림없이 뒷돈을 또 내줄 것까지 계산을 하신 거지요? 억누르지 못하고 새어나오는 웃음을 얼버무리려고 휴에이는 턱을 당기며 말했다. 네, 뭐 6대 4 정도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했죠. 뭐 뒷돈을 내주면 만에 하나 나중에 이게 전부 우리가 꾸민 일이라고 들켜도 오너는 그게 있는 이상 더 이상 손을 내밀 수는 없을 테죠. 뭐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칠 건 없으니까요. 아직 텅 빈 서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휴에이의 책 코너가 만들어졌다. 나카다는 존경하는 듯한 눈빛으로 휴에이를 보며 말했다. 제가 선생님께 받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유, 나카다 사장님, 이제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저는 계획을 짰을 뿐이에요. 실행한 건 바로 사장님이시죠. 그리고 그 사건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의 이 명복을 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신문 기사에 나왔던 이야기다. 그 사건이 휴에이에게 힌트를 주었다. 나카다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며 휴에이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다.
B형 간염을 구실로 삼는다는 생각이야 어찌되었든 그거라면 그것대로 제가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끝날 일이 아닙니까? 선생님이 협박장을 보내시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러자 슈예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랬다가 그 구두쇠 오너가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면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당신을 없애버리려 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외부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새 종이와 잉크 냄새에 둘러싸인 나카다의 모습이 꽤나 행복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죽여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나카다는 가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오너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몫은 조금씩이라도 갚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슈에이는 나카다에게 좋은 사람이라며 칭찬을 했고 나카다는 그 말을 슈에이에게 돌려줍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마치 인텔리 야쿠자가 쓴 것 같은 협박장은 당연히 슈에이가 보낸 건데요. 그 안에서 요구하는 돈에 대해서는 인도 장소를 지정하는 편지를 몇 번이나 보냈고 그때마다 오너를 휘둘러대긴 했지만 결국 경찰이 있다는 둥 어쨌다는 둥 하는 이유를 붙여서 받지 않고 끝내버린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고요. 이제 슈에이는 나카다의 병세에 대해 묻습니다. 나카다가 죽을 만큼 힘들어했던 돌발성 미각 감퇴증에 대해서 말이죠. 나카다가 자신의 병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네, 조금씩이지만 좋아지고 있어요. 뭐 듣자 하니까 아연과 칼슘의 균형 문제였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완치되는 날에는 일대 화제가 될 만한 논문을 쓸 수 있다면서 뺨을 장밋빛으로 물들이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저는 익명이죠. 의사들의 세계도 꽤나 힘든 거예요. 아, 그리고 선생님, 저는요, 역시 옛 조상의 가르침은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옛 조상의 가르침은 위대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슈헤이가 묻자 나카다가 아이처럼 웃으며 말했다. 왜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을 마음으로 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안 그런가요? 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미야베 미유키의 단편 기분은 자살지망이라는 네. 제목의 소설이었습니다. 이제 제목의 뜻이 좀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 맨 마지막 부분이 가장 제목의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자살을 하게, 그러니까 죽여달라, 뭐 자살처럼 보이면 또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추리소설가한테 접근을 했던 거죠. 네네. 이게 죽을 각오로 하니까 이게 또 가능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책방을 내는 게 꿈이었던 거죠. 네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말이에요. 이거 그 병명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 병명이 아까 뭐였더라요? 뭐 어, 돌발성, 네, 예, 미각 감퇴증. 돌발성 미각 감퇴증. 요 검색을 네, 해봤는데 네. 없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 번역할 때 뭐 다르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일단 그 포털 사이트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병이 실제로 있는데 뭐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저 책방을 내려고 이 나카다라는 사람이 다 꾸민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 슈에이 여기 나오는 그 네, 젊은 추리소설가. 신출내기, 예, 네. 추리소설가 근데 슈에이가, 목소리가 너무 늙었었죠.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해설이 아니라 뭡니까? 이 지문, 예, 아, 네네. 그 목소리를 좀 다르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늙은 사람 목소리가 됐고요. 그리고 아니요, 근데 나카다도 55세인데 또 너무 할아버지 목소리가 났는데 이게 저희 그게 뭐 또, 한계니까 예, 아, 이해를 그리고 하고 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서도 그 말씀하셨듯이
이게 30년도 더 된 얘기이기 네, 때문에 예, 맞아요. 당시는 또 지금하고는 조금 이제 그 나이에 대한 다르죠. 개념이 좀 네. 다르잖아요. 예. 근데 어, 이게 그 미미 여사가 추리 소설가가 된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시점인데 네. 이 제일 첫 부분에 보면 이 슈헤이가 복잡한 플롯을 만들지도 않아도 되고 기발한 음, 살인 트릭으로 골머리를 앓지도 않아도 되고 네. 멋들어진 표현을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예. 이게 자기 자신 얘기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근데 그 슈에이가 네. 좀 귀엽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좀 이게 좀 맹랑하다는 생각도 들고 참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 대단하죠. 생각을 네. 해냈을까 싶은데 네. 아마 현실 그에서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죠. 뭐 여러 가지 또 그렇겠죠. 날조도 해야 되고 뭐 하는 그런 예, 거니까요. 좀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이거 완전히 걸리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하여간 궁금한 건 그 나카다가 실제로 그런 병을 앓았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이제 그 뭐 소설 속에서는 일단 뭐 그 병원을 이렇게 네. 내원하는 걸로 꾸준히 그렇게 네, 이렇게 나오죠. 나오긴 하는데 네. 근데 실제로 그 중간에 보면 어떤 병인지는 얘기를 해주지 않더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슈에이가 그 그러니까요. 조사를 했을 때. 음. 예. 그런 거 뭐 독자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의사가 또 이 낙하다를 치료하면서 논문을 써보고 싶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이게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저도 그거는 슈헤이가 들은 게 아니고 나카다가 전해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또 그러니까 예, 혹시라도 저희가 잘못 판단하고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 작품을 책으로 읽으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네네. 잘못됐다면 저희의 추론이 조금 좀 더, 맞아요. 예, 예, 낙하다가 실제로 그런 병을 앓았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유료 공원으로 산책 장소를 옮기고 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 공원은 다 무료인 것 같은데 무슨 테마공원, 아, 놀이공원 빼고는 그 유료 공원이 있나 봐요. 거기,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부분은 굳이 뭐 그렇게 그 이어가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생략을 맞아요. 했는데, 예. 이제, 네, 그 유료공원이 원래는 그 개인 소유의 땅이었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유료공원으로 전환이 됐고, 아, 아무래도 이제 유료공원이면은, 동네 뭐 아침에 주부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많이 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거기서 이제 돈을 예, 내더라도 산책을 하는 거죠, 슈에이가. 그렇죠. 근데 신출내기라 지금 작품도 얼마 없을 텐데. 그 나카다는 그 책방 주인이 된 다음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슈헤이의 작품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코너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작품 몇 개 없을 것 같은데. 똑같은 책을 여러 권. 아니, 그리고 뭐 제가 요 부분도 좀 뭐 그렇게 극 전개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 네. 나카다가 슈에이에게 처음에 이렇게 접근을 해요.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기셨다고. 아, 네, 사진이 조금 그 못 실물보다 못 나왔다. 나와서 책이 좀, 그래서 슈에이가, 그래서 내 책이 좀 덜 팔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전형적인 방법으로 접근했군요. 네네. 네. 그래, 맞아요. 이게 우리가 줄거리 상에는 이상이 없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뺀 건데. 네. 네. 또 이렇게 해서 또 간략하게 또 읽는 맛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또 책으로 보는 분들이 네. 조금 더 섬세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좀 남겨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 골프를 하기에는 경제적 능력이 좀 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1980년대 후반으로 이제 배경이 네. 추정이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골프가 대중화가 돼 있었군요. 일본에는.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그 슈에이가 테니스는 좀 본인이 그 옷이 민망해서 네. 네, 못하겠다고 하고 또 이제 그 볼링 얘기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 볼링은 볼링 얘기도 또 나와요. 네, 볼링은 또 주변에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뭐 이것저것 핑계가 많더라고요. 네. 볼링은 혼자 하면 되는데 왜요? 네, 거기 뭐 슈에이는 혼자라서 못한다고 또 혼자 아, 하기는 싫었나 봅니다. 볼링을 혼자 못 하나요? 아무래도 게임을 하려면은 아, 혼자서는 조금 예, 자기와의 싸움이. 재미없지 아니, 않을까. 테니스는 정말 혼자 못 하죠. 그렇죠. 이제 근데 예. 테니스는 또 뭐 옷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네요, 슈에이는. 네. 그럼 결론적으로 테니스는 같이 칠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슈헤이와 나카다의 이런 사건.
인데 이것도 뭐라 그럴까요? 그 미미 여사 그 특유의 뭐라 네. 그럴까 좀 인간적인 어떤 익살 뭐 네네. 요런 것이 좀 많이 가미가 되고 또 드러나 있다. 아주 네. 심각하게만 이끌어가지 않고 네. 예, 음. 그런 그 특징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우리 이웃의 범죄 2010년도에 북스피어 출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요게 단편집이기 때문에 다른 네. 단편들도 실려 있습니다. 혹시 네. 다른 작품들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좀 구매를 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그 링크도 걸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죠. 네. 그리고 뭐 혹시 만나보고 싶은 작품 있으면 추천해 네, 주시면 그건 네, 댓글로. 저희가 네,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고 이제 댓글로 추천했는데 왜 아직 안 나오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언젠간 나옵니다. 예, 제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언젠간 네. 나옵니다. 물론 네. 이제 추천해 주시는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네. 저희가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거고요. 중요한 건 그 감상 댓글을 좀 달아달라.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 김지은 아나운서가 거기에 대한 또 대댓글, 답글이라고 하나요? 네. 그걸 또 달아드리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00편 넘는 작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우리나라 근대 문학들도 있고요. 그리고 추리소설도 작가별로 다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고, 특별히 이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한 작품이 지금 10작품이 넘잖아요. 그 네. 작품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이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재생 목록이 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재밌는 작품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